기자들이 거기도 어차피 투표를 하니까 약간 오타니에 대한 피곤함. 2026 MVP는 올 시즌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얘기가 PCA가 MVP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전 무조건 40-40이라고. 네. 그렇죠. 지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0, 30, 30 클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걸 뭐 예전처럼 이렇게 있으면 나눌 만한데 MVP를 과연 나눌 필요가 있나? 예, MLB의 핫 이슈를 맛있게 구워보는 MLB 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그리고 한장인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가 모였으니까 네. 뭐 아직 시즌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각 리그의 MVP 후보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셔널리그 MVP는 어떤 선수들이 후보인지 또 어떤 선수의 수상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MVP 후보군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AL 같은 경우가 더 그게 심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내셔널리그로 출발을 하자면 현재 상황 네. 아직 뭐 경기 수가 뭐 한 30몇 경기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2명으로 좀 압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뭐 늘 꼽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도 당연히 그 후보군 둘 중에 한 명이고요. 또 한 명은 PCA. 네, 피트 크로우 암스트롱 선수가 2년 연속 30-30 클럽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 두 선수가 가장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내셔널리그 MVP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문수 위원은 어떤 선수들? 내셔널리그는 말씀하셨던 두 선수의 그냥 2파전이라고 이제 결론이 낼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내셔널리그는 사실 몇 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 그냥 뭐 당연히 오타니 아니야 약간 이런 오타니. 분위기에서 그래도 이제 PCA라는 새로운 선수가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PCA가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한 30경기 언저리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 녹화하는 기준으로 보면 남은 한 달 정도를 두 선수가 어떻게 경쟁을 마칠지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네. 한장인 캐스터 역시 두 사람? 네. 저희 그 가족들이 어떤 선수를 한 명을 꼽을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LA? 예. 오타니다. 오타니로 오타니 가겠습니다. 오타니가 올해까지 네. 하게 되면 4년 연속 도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타니가 그냥 그 도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엔젤스 시절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다저스 와서는 그냥 혼자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투수로서의 역할이 없던 시절 네.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있었습니다만 오타니 선수가 올해 어쨌든 겸업을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올해 또 홈런도 30개를 치고 물론 뭐 타자로서 일본 타자인데도 뭐 2할 후반대 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기는 한데 투수 쪽의 부상으로 본인이 좀 던지지 않은 그렇죠. 기간도 늘어나고 하면서 오타니 하면 떠오르는 이도류에 대한 좀 강점이 약간은 약해진 그런 시즌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PCA가 급격히 좋아진 성적으로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직도 오타니가 물론 이제 투수 쪽에서 WAR 수치가 아무래도 경기 출장 수가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높지는 않아도 타자 쪽하고 합치게 되면은 여전히 여전히 뭐 WAR에서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거기도 어차피 투표를 하니까 약간 오타니에 대한 피곤함, 피곤함, 그리고 식상함. 과거에 쌓아놓은 기록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올 시즌 그가 올린 성적이 상대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받아도 만장일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누가 받건 간에 치열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걸 잃지 말자. 네. 왜냐면 저는 그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오타니의 올해 타격 성적이
54, 59를 찍었을 시즌보단 당연히 평범하죠. 그럼요. 네. 그때보단 못하지만 지금 여전히 OPS 리그 1등이고요. 그렇죠. 요르단 알바레즈는 아메리칸 리그니까 내셔널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1등이고 출루율, 장타율 이런 것도 다 리그 지금 최정상권이고 그렇죠. PCA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 바뀌었다면 만약에 그 전반기에 찍었던 올해 오타니 싸이 영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시즌 후반에 나왔다면 이거는 저는 이미 게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근데 중요한 건 만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근데 그게 네. 그 리센시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원래 그 수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에 잘해야. 네. 연말에도 드라마가 연말에 잘 돼야 대상을 더 많이 받는 거 연말 아닙니까? 드라마. 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게 빠져준다면 초반에 쌓아놨던 오타니의 투수로서의 스탯은 간과할 만한 스탯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도류를 너무 익숙해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던 오타니에 대한 뭐 긍정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안 된다. 오타니를 이렇게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약간 자이캐스터랑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이런 선수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WAR 수치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 수치 이상의 선수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더해져서 나오는 수치가 당연히 뭐 높다 PCA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선수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럼요. 자체만이라도 사실 당연하죠. 네, 오타니는 네. 저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선수고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승을 많이 못 땄잖아요. 네. 그렇죠. 전반기 때 네. 선발로 나왔을 때 사실 지금의 8승보다는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세 번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닝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나중에 투표를 할 때 기자단 투표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클래식한 지표들도 분명히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승리를 전반기 때 조금 더 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플러스 오타니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뭔가 투타 경험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시즌 중반 때도 이 얘기 할 때 오타니가 이번 시즌에 얼마나 투타 경험에 진지한 건지를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는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라도 남은 이 9월달에 어떻게 와서 이제 투수로서 퍼포먼스 보이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근데 다저스 로테이션으로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라이브 피칭 들어갔고 어쨌든 리헵을 안 하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하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이닝, 6이닝 이상 던지는 경기 수가 6인 로테이션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누적돼서 투수 스탯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다 오타니의 남은 그 투수로서의 관점은 좀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 어쨌든 다시 투수로서의 복귀 첫 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오타니도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다저스의 올 시즌 목표도 지금 월드시리즈 2연패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 당연히 지금 이 친구를 지금 무리해서 돌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다저스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 뭐 야마모토 말할 것도 없고 오타니 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선발 투수들이 무섭게 던지면서 그 기세로 결국은 우승까지 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올해 오타니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박문수 전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경기 수 그러니까 투수로서 네. 그게 많이 빠진다는 게 저는 생각보다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니의 위대함은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할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대해요. 위대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2026 MVP는 올 시즌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가 투수 또는 타자 이렇게 별개로 쪼개놔도 늘 MVP 후보에 오를 수 있는 기량을 보이는데 만장일치를 이렇게 받은 건 전무후무한 기록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절대성은 올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로서 빠진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돌아와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시즌에 맞춰서 오타니를 최고의 진짜 몸 컨디셔너를 만드는 게 1차 목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손해 볼 수도 있다. 네. 저는 오타니가. 그리고 또 오타니도 원래 팀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오타니가 만약에 MVP를 받지 못한다면 네. 전 이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뒷덜미를 잡아채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번 전 과목 올백 받던 그렇죠, 애가 그렇죠. 엄마한테 성적표 보여줬는데 어머 너 90점이니? 약간 황당해하는 이게 네. 성적이 이게 뭐니? 약간 네. 그런 케이스잖아요. 약간 그 PCA랑 싸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오타니랑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런 느낌 네.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올해 타격 성적으로 봤을 때 저는 PCA랑 오타니 타자로만 놓고 봤을 때에 글쎄요 PCA가 압도적인 우위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방망이로만 따지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PCA는 저는 제가 PCA가 MVP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저는 무조건 40-40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없었던 기록이니까 물론 오타니가 했지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기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40-40이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격 지표에서 오타니가 그렇게 안 밀려요. 뭐 타율 비슷하죠. 뭐 출루율, 장타율, OPS 다 비슷해요. 홈런 개수 비슷하고 타격에서 오로지 앞서는 거는 PCA는 도루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교될 건 중견수 PCA가 얼마나 위대한 포인트, 선수냐인 수비 능력. 건데 그게 포인트예요. 정말 중견수로서의 PCA가 얼마나 위대한 시즌인지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정도의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역대급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견수 MVP는 사실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마이크 트라웃도 그랬고 뭐 그전에 뭐 켄 그리피 주니어 같은 선수들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비와 공격을 가지고 있는 중견수 희소하진 않습니다. 그 희소성은 여전히 오타니가 압도적으로 위이기 때문에 저는 40-40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하신 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가지지 못한 거 아까 타격 성적상으로는 두 선수가 뭐 누가 더 앞선다 잘한다 물론 이제 도루 예전 같이 오타니가 많이 안 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차이가 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차이가 없는데 수비의 가치에 있으니까 원래 과거를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지명 타자가 MVP 받기 정말 어렵어요. 그렇죠. 반쪽짜리 선수로 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오타니는 투수를 한다는 그게 겸업이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묻혀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PCA는 수비가 지금 최고의 중견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늘 보면은 그 시대 최고의 수비수는 포지션마다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시카고 컵스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가장 수비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도 PCA가 최고예요. 그렇죠. 팬그래프닷컴에서 디펜시브 그쪽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21이 넘어요. 이거는 뭐 타 포지션과 비교해도 정말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치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수로서의 오타니가 완벽치 못했어요. 뭐 여기서 완벽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수의 영향이 그만큼 컸단 말이에요. 겸업을 했다는 게 컸는데 투수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2달 정도를 지금 못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즌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투수로서. 근데 PCA는 오타니가 영원히 하지 못할 수비에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기자들한테 제가 이제 기자의 시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커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PCA가 수비로 얼마나 이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지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0, 30, 30 클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30 홈런, 30도루, 35 AA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OAA가 뭐냐면 아웃 오브 네. 버러지. 네. 수비 평범한 선수보다. 그러니까 평균 외야수들보다 얼마나 이 수비적으로 그 기여를 했느냐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평범한 선수가 내가 1년 동안 그렇죠. 주전으로 뛰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웃 카운트 100개를 잡아냈다. 평균 시장은. 그럼 이 선수는 30개를 더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못 잡는 거는 이 선수를 아웃 카운트를 30개를 더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WAR이 이제 승리 관련이라면 요거는 이제 아웃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OAA가 좀 현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 기록은 좀 찾기 어려웠고 이제 2016년 이후로 20개 그러니까 20 홈런, 20도루, 25 AA를 넘기는 선수를 좀 찾아보니까
린도우가 2번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네, 린도우. 프란시스코 예. 린도우는 이제 유격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익숙한 인물 윗. 저희가 그렇죠. 윗. 늘 얘기하는 이제 바비트 바비트 주니어가 주니어. 지난해 네. 넘겼고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외야수로는 최초로 이제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이제 20홈런 20도루 25AA를 넘겼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시점에서 OAA가 24거든요. 네. 그러면 역대 최고로 넘은 수치는 이미 거의 이제 넘어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외야수 기준으로는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피시에가 이 수비 수치를 얼마까지 꽂느냐라고 이제 그 얼마까지 해서 맞추냐를 봤을 때 만약에 40-40에다가 이것까지 뭐 역대 최초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찌됐든 그런 가치는 좀 더 희소해지니까 이제 그만큼 역대적인 시즌이고. 그리고 그 5스타 캐치 저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캐치 확률 20%. 캐치 확률이 적은 확률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우리 KBO 치면은 뭐 박혜민 선수 같은 그렇죠. 수비 맞아요. 많이 하는 그런 플레이를 케빈 키어마이어가 원래 가장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수비로서는 그냥 아마 원탑이에요. 네. 포지션 근데 불문하고. 역대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본 눈으로는 앤드루 존스 이후로 저는 가장 어, 좋은 것 그래요?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키어마이어 같은 선수는 네. 동물적인 감각. 그렇죠. 키어마이어가 엄청나게 발이 빠르고 그런 게 아닌데 어. 타구 판단이 워낙 좋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가 기존의 중견사들보다 느린 맞아요, 스피드를 맞아요. 커버하는 좀 위대한 선수죠. 수비적으로는. 그렇죠. 그러고 뭐 과거에 정말 너무 수비 잘하는 선수 많았어요. 토리언터라든가. 네, 토리언터도 물론 잘했었고 다 있는데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요. 게다가 이 선수는 젊은 선수에다가 좀 뭐랄까 한마디로 지금 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담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비적인 측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OAA 이런 거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수치니까 과거 선수들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는 안 돼요. 그렇지 한마디로 눈으로 보고 이제 이런 걸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의 수비도 중견수 수비로는 역대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오타니는 투타 경험이고 남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받는 선수인데 PC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H가 받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그렇죠. 마치 이제 데이비드 오티즈 같은 선수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오타니가 투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투수 쪽이 많이 좀 작아졌다. 예,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 PCA. 저는 약간 좀 여기에 반대하는 게 네. 오타니의 투수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중반 이후에 그렇죠. 1이닝씩 던지면서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투수 이닝 자체도 이미 작년 시즌보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로서의 가치는 올해가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타자로서 지난해보다 깎인 게 많다라는 게 사실은 오타니는 저는 올해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타니 선수는 그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타니라는 사람이 주는 로스터 한 자리의 가치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 로스터 한 자리에서 이 사람이 리그 최고의 타자 역할 하나와 함께 지금 부상으로 살짝 빠져 있는 한 2선발 정도의 성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평균 자책점이 1점대고 그렇죠. WHIP가 1 미만이고 뭐 8승을 했고 이게 전반기에 다 나온 성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인이 거의 웬만한 팀의 26인급인 LA 다저스의 40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다른 팀에게 만약에 오타니가 뭐 어디 뭐 LA 에인절스에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팀에게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가 좀 덜 할 건데 이 팀이 다저스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것도 저는 실질적으로 뭐 투표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가치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수비가 반영되는 그 세이버 매트릭스. 세이버 세이버 매트릭스 매트릭스. 요 수치가 포수, 유격수, 중견수에 대한 가중치가 좀 세 보여요. 있죠. 네. 그러니까, 세죠. 네. 너무 있죠. 세 보여요. 그건- 요거는 그냥 이건 제 완전 네, 주관적인 네, 느낌이거든요. 그건 뭐 원론적으로 사실은 그 포지션들 쪽으로 그 공이 제일 많이 가고 그렇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대한 네. 어떤 가중치가 높을 수밖에 가중치가 당연히 그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된다라는 건 완전 동의하지만 너무 높다. 그거를 음. 공격이랑 비교를 이제 했을 때 그만큼의 가중치가 있느냐에 대한 게 사실은 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들어왔던 게 수비가 너무 폄하돼서 사실은 이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너무 과대 계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요즘 들어요. 여기서 하나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비율 성적으로는 오타니가 투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단 12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던지는 게 81인가 82이닝. 85이닝 정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팀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투수들의 그러니까 14경기 14경기. 나왔고 그렇죠. 8승 거뒀고 뭐 평균에서 1점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참여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발 투수로서 시즌 절반을 못 뛴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커요.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요즘은 정말 뭐 150, 160이닝 그러니까 그 정규 이닝 채우는 투수들도 많이 사라진 게 그렇죠. MLB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절반치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핸디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율상의 성적만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서너 경기 나오고 그런 선수들 수탁에 맞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선수가 싸이 형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요. 오타니는 사이 영상에서는 네, 당연히 네. 배제예요. 네. MVP 포함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포함을 해야 아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아까 이제 이거는 뭐 공격하고 사실 이 마운드에서 던지는 투수를 어떻게 그게 동등성상해 놓고 그거는 영원한 난제예요. 맞아요. 풀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더 뭐가 크게 보이느냐에 따른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쭉 지금까지 오면서 MVP가 어떤 선수들이 선호를 받고 또 그 선수들에게 어떤 쪽으로 그래 맞아요. 그거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오타니가 뛰는 이상 투타를 경험하는 이상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럼 MVP 경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얘는 그냥 당연히 무조건 줘야 되는 선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의 예. 깔고 시작한다라고 사실 생각해요. 오타니가 투타 겸업을 하는 이상은. 그렇지. 예. 그 첫 10경기 1점대 그 평균 자책점 한 것도 역대 3명인가밖에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록에서 뭐 물론 뭐 무릎이 안 좋고 해서 만약에 이 정도 기간으로 안 쉬고 좀 간격을 좀 두면서 등판을 조금 했었더라면 저는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발 등판한 경기 수가 뭐 한 20경기 이상 늘어나고 뭐 이닝도 한 150이닝 던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무조건 경쟁 자체가 저는 안 됐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절대적인 그 수치가 지금 남은 기간이 그래서 6인 로테이션을 또 도는 구단이고 네. 뭐 3이닝 4이닝 던지다가 5이닝 이상 던지는 경기는 아마 맞아. 한두 경기 그렇죠.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늘 저희가 MLB 그 방송을 하면서부터 늘 하는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다저스는 9월 성적이 중요한 팀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9월에 오타니를 위해서 오타니가 MVP를 받기 위해서 막 무리해서 등판시키고 이럴 팀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던 기간이 좀 크리티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런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올 시즌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막 제가 했던 그 비유 뭐 야 너 맨날 올백 받던 애가 90점밖에 못 받았어 한 것도 90점을 받더라도 남은 10점은 지금 투수로서 많이 보여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표본은 부족하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당연히 받을 것 같은 오타니의 PCA라는 또 새로운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네. 나온 것 자체가 내셔널리그에 저는 좀 좋은 그런 이지 않나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예를 들어 이제 99점 맞던 애가 90점을 맞았어. 근데 얘는 심지어 축구도 잘해. 예, 공도 잘 차. 그렇죠. 그것까지 있는 친구와 그냥 99점 올해 맞은 친구와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에다가 살을 좀 더 붙이자면은 99점 받은 애가 선행상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전교 회장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쓰레기 수비로 줍고 다니는구나. 갖고 네. 네, 수비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MVP 받을 때 뭐 재작년에는 50-50이란 최초 기록이니까 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고 일단은 지난해도 2년 연속 50홈런 기록했기 때문에 타자 성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누구도 쉽게 못해. 이런 압도감이 있는 거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올해 같은 경우는 타격 성적이 그냥 물론 지금도 되게 좋아요. 네. 좋은 성적인데 90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nothing special이에요. nothing special. 왜 99점을 못 받아왔어 이거지. 왜냐면 이런 정도 성적을 내는 그 리그의 정상급 타자들은 양대 리그에 다 있어요. 몇 명씩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중에서 원 오브 댐인 거고 투수 성적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수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오타니의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이제 좀 약간 시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이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A도 경쟁. 그러니까 전 이거 누가 받아도 뭐 논쟁은 할 수 있겠죠. 네. 논쟁은 할 수 있지만 이상할 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예. 저지 랄리 버전 2인 것 네, 같아요. 작년에 예, 맞아요. 예. 저는 거기다가 PCA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면 이건 그때 장희 캐스터님이랑 그 방송에서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컵스 팬들이 좀 거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그러니까 PCA 수비를 맨날 보다 보니까 다른 수비를 볼 때 야 저것도 못 잡아? 약간 예전에 한 99년 수비 못할 때를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팀의 중견수 수비를 보거나 그리고 컵스 투수들도 약간 이제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그냥 재미로 얘기 드렸고 스포일 된다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맞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PCA가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리글리 필드에서 하는 중견수의 가치도 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람과 네 그런 바람과 그렇죠. 뭐 물론 팀 전체적인 수비 포메이션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 중심을 잡는 선수가 누구냐 우리 축구할 때도 네. 뭐 축구에서 좋은 팀을 한다고 할 때도 뭐 물론 메시 같은 공격수가 있는 팀도 있지만 뭐 옛날에 뭐 사비라든가 그런 그렇죠, 그렇죠. 중간 사령관이 간단한. 누구냐에 따라 맞아요. 이제 팀이 달라지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PCA가 리글리 필드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송재우 위원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끼는 잠언 하나가 생각나네요. 매를 아끼면 아이들을 망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뭐 KBO 같은 경우는 그 MVP 투표를 그 정기 시즌이 끝나자마자 하거든요. 그렇죠. 시점이 근데 메이저리그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팀 아직도 성적- 잘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KBO나 네. MLB나 시즌 MVP 투표는 포스트 시즌 전에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저 바이어스가 좀 그렇죠. 덜하죠. 네. 왜냐하면 네. 당연히 뭐 포스트 시즌에 맹활약 보이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리즈 MVP 받으면 됩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맞아요. 그 말이 정답인 거. 시리즈 MVP는 따로 있고 그렇죠. 정규 시즌 MVP가 정규 시즌 성적만으로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두 팀의 어떤 정규 시즌 성적도 이 선수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당연하죠. 가장 가치 있는 선수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부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뭐 저희가 추후에 이제 아메리칸 리그 얘기할 때 음. WAR 상으로는 바비트 주니어가 맞아요.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비트 주니어의 대부분 사람들이 막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팀 성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것도 제가 아까 말한 바비위트가 너무 WAR형 선수다라는 근데 그거는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WAR이 뭐 만병통치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것도 맞아요. 예. 전통적인 기록과 또는 세이버 매트릭상의 기록이 적당히 이게 혼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MV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에 이 선수가 얼마나 공헌도를 미쳤냐고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PCA나 뭐 오탄이나 물론 이제 과거에는 워낙 압도적인 성적이었지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건 예전 같지 않건 다저스는 스타 군단인데 저런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라는 얘기도 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마 그런 얘기 처음 나오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컵스가 멤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컵스는 다른 선수들 다 야수에 한해서 다른 선수로 격차가 되게 심해요. PCA하고. 그러니까 기대에 오히려 뭐 브래그먼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PCA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가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MVP 후보들이지만 올해는 자꾸 좀 기자들이 자꾸 PCA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선거는 그 선거를 투표하는 모집단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 미국 야구 기자협회 인원들 그 친구들 뭐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 다 이제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떨지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스탯을 중요시할지 아니면 최근에 세이버 매트릭스의 이 스탯을 좀 중요시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백인 미국인에 대한 와사비야? 예, 요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 NBA가 최근에 쿠퍼 플래그가 나오면서 엄청 화제가 됐던 게 네. 백인 MVP를 우리도 좀 받아보자. 지금 미국인 MVP도 안 나오고 있는 마당에 백인 선수가 이렇게 잘한 게 레리버드 이후에 처음이에요. 레리버드 말고는 못 받았나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진짜 백인이. 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인종차별주의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좀 전통적인 사상에 기반했을 때 그런 백인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스포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그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뭐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것 같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KBO 기자들이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미디어의 비협조적인 선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유, 그건 뭐. 그거는 걔네들도 확실히 그럼요. 있어요. 네. 네, 확실히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오타니는 올해 MVP를 받건 못 받건 신의 경지에 올라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죽하면 물론 명예전당은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진짜 100% 투표 안 나오잖아요. 야, 그래서 저 안 뽑은 저 인간들은 뭐지라고 생각. 도대체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맞아요. 그래도 100%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안 주는데 MV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건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MVP를 만장일치로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종적인 문제는 크게 장애 요소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모집단 얘기해 주셔서 재밌는 ESPN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지금 시점에서 현역 선수들 대상으로 네. 누가 MVP 받을 거냐라는 네. 그 오. 모의 투표 같은 걸 그게 했대요. 차라리 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니까 결과가 일단 기호 1번 오타니 4표. 내 표? 그러니까 21명이 투표를 했대요. 오. 그러니까 아. 컵스랑 제외하고. 다저스 선수들은 빼고. 빼고. 네. 그래서 1번 기호 1번 오타니 4표. 네. 기호 2번 PCA가 15표.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공동 수상 2표.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네. 크보클러스에서 얘기했던 네. 공동수상. 저는 공동수상도 공동수상 가야 된다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김도영 오스틴 공동 네. 수상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 막 가리려고 논쟁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걸 어떻게 갖다가 거기 몰표 나오는 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셔널 리그를 좋아했던 이유,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은 투수가 타자도 하고 또 지명 타자 없고 이런 그 고전적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의 MVP보다는 좀 더 내셔널 리그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MVP의 가치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인터리그 경기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다 이걸 시석이 됐어요. 맞아요.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요즘 뭐 심판도 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존이 어떤 애 저떤 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매일매일 인터리그 경기가 진행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나누는 거 지구 그런데 MVP는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리그 같은 경우 그나마 MLB가 버티고 있습니다만 타리그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출전 팀들을 점점 자꾸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가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포스트 시즌에 대한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전 그래서 MLB가 그걸 잘 지키고 있고 난 이게 지금 팀이 더 늘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의 차별성. 어차피 리그가 이름을 다르게 가지고 있고 다른 특징, 뭐 DH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색깔이 있는 게 더 보기 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줬다면 지금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같은 리그 팀하고 경기 수가 19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승패를 나누게 만들고 중요성, 지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다면은 지금은 전 모든 팀하고 다 붙이기 위해서 팀 간의 경기 수를 좀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구 안에서의 라이벌성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전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뭐 MVP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편 아메리칸 리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내셔널 리그에서 지금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별로 침이 안 튈 일이 별로 없어요. 칭송하고 찬송만 하면 될 거예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걸 뭐 예전처럼 이렇게 있으면 나눌 만한데 MVP를 과연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왜냐면 다른 리그들은 다 한 명씩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사람 많잖아, 근데. 예전에 출발할 땐 그랬단 말이에요. 싸이 영상 한 명한테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똑같아요. 화제성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 어떨 때 더죠.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 대상 연말에 뭐 이런 거 하면
뭐 안 받는 사람이 없어. 다 받아.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현장에 온 사람은 다 주자. 이게 도대체 뭐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퍼주기 하면 퍼주기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저 KBO 관련해서도 사실 요새는 이제 저 신문사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그 위세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예전엔 뭐 지금도 있긴 한데 각 그 신문사마다 스포츠상을 주거든요. 아 맞아요. 뭐 주로 이제 뭐 저 네. 야구 쪽으로 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무슨 신문에 무슨 상, 무슨 신문에 무슨 상, 거기다 골든글러브에 그러니까 받는 선수들은 1년에 막 9개씩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한 선수가 독보적이다. 그럼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야 이건 좀 너무 이게 좀 상의 그 가치가 희석되지 네,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저희가 그 야구인 그 해설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야 그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된다. 아니, 사실은요 말은 동기부여지만 어쨌든 간에 상금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때 싹쓸이 몰아주자 이거죠. 뭐. 그래서 예. 저 같으면 그냥 다 같이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저 한꺼번에 1등한테 많이 주자 이런 생각인데 이거 상은 시상자를 위한 좀 골고루. 시상식이 아닌가. 예전에는 그 방송사별로 무슨 땡땡 제약 뭐 네. 상도 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진짜 그건 궁금해요. 지금 저기 기자 모집단들의 어떤 성향은 어때요? 진짜 모집단이요? 그러니까 그 투표인단.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기자들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기록을 보고 하지만 그 일부 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부 팬들은 어쩌면 WAR로 심지어 연봉까지 다 막 산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추시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MVP다 시즌 MVP다 철저하게 개인 기록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쪽은 팀 기여도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본다. 그건 남아 있어요. MVP는 싸이영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싸이영은 비슷한 성적이다. 그러면은 압도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리그 미저럭시 선수가 네. 상당히 앞으로 치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 그걸 되게 많이 봐요. 진짜 둘 사람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이 선수도 조금 그래도 좀 아쉽다. 뭐 다크호스 정도로 꼽을 만한 선수 있을까요? 미조라우스키 얘기하셔갖고 뭐 슈아버가 슈아버? 내셔널리그에서는 그나마 좀 슈아버가 그렇고 사실 타자는 그 둘만 조명이 돼서 아니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기록적으로도 크게 거기에 근접하면서 위협한 선수가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네요. 없습니다. 네, 타자 맞아요. 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당 그 원래 이제 미국은 배당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배당이 압도적인 선수, 그러니까 걸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선수 두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메리칸 리그 MVP가 그렇고 하나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이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네. 배당률. 다만 한 후반기에 코빈 캐롤이나 타티스 정도. 네. 타티스가 최근 활약했었죠. 코빈 캐롤은 솔직히 말하면 올해 출발 너무 좋았죠. 근데 중반에 슬럼프가 너무 길었어요. 물론 이제 장타는 꾸준하게 치고 이 선수도 수비 좋은 선수고 뭐 역할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절대 타율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좀 이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죠. 지금도 타율 한 2할 5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즌 그러니까 리그 거의 에버리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죠.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세이버 얘기를 듣고는 딱 떠오른 인물이 저 예전에 그 신시내티에서 뛰던 조 모건 아저씨인데 네. 그 양반이 저 ESPN 해설을 한 20년 하셨거든요. 그렇죠.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예. 그러다가 저 그만두셨어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세이버 매트릭스 웃기지 말라 그래. 걔들 야구 해봤어? 그러고 그 해 바로 해설을 접으셨죠. 옛날 얘기예요. 네. 하여튼 MVP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은 뭐 예전 전에도 뭐 80년대도 나왔고 90년대도 나왔고 그럼요. 늘 뭐 논쟁거리죠. 항상 좋은 치열했습니다. 안줄거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리그 오늘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리그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